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한 종목 함께할 매니저 송유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이번 주 흐름 보면서 정말 주가 빠지는 거 한순간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의 1년에 가깝게 쌓아 올렸던 수익이라고 할까요? 주가 차트 상승세를 가져갔었는데 일주일 만에 거의 25% 조금 그 정도 빠졌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4.5%까지 장 초반에 빠지다가 만회는 했어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되나요?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일단 그 원인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가까이 끌어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9월 22일,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하면요, 거의 한 6거래일 동안 20%가 빠진 겁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이제 아이폰 14 지금 이제 추가 증상 계획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애플 입장에서 약간 수요 둔화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계획을 철회했는데, 사실 이제 LG 이노텍만 놓고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게 바로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제 중국 시장 지금 4월 판매량으로 지금 비교하기는 아직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아이폰 14와는 별도로 지금 이제 아이폰 14 프로는 굉장히 흥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환율 수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폰 14 흥행 기대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약간 4분기 실적부터는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이고요. 사실 지금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저는 약간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전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저가 구간, 지금 현재 구간, 이런 구간에서 저는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찬스로 약간 기회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이번에 좀 빠졌던 거는 다르게 얘기해서 좀 과도했다. 이번 주가 하락은 과도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G 이노텍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좀 어떻게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통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엔젠바이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시장과 별개로 좀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바이오에 대한 타이밍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하반기 주도 섹터가 없으면은 바이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밸류 자체도 지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기도 하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엔젠바이오가 상한가 간 것은 지금 이제 치매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도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죠. 지금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 완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게 작용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조기 진단하는 약간 시제품을 지금 개발했다라는 데서 지금 굉장히 큰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우리가 약간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양산 단계가 아니라 시제품 단계라는 거죠. 기대감. 그렇죠.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가볍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엔젠바이오는 오늘 좀 핫하게 움직였고 이번 주 어떻게 어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젠 임상 성공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좋은 건데, 지금 뭐 제약바이오,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엔젠바이오는 사실 잘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되게. 근데 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점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일단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력 하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특정 기술 개발해가지고 양산 단계까지 가가지고 판매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약간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걸 기술 수출해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엔젠바이오에서는요, 양산까지 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단순 기대감에 오른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가벼운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지금 61선까지 지금 이제 터치했는데 이 61선을 기술적 측면으로 봤을 때 훼손하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약간 이 6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공략 정도는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약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앞전에 쌓여진 매물들을 뚫고 가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약간 비중은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은 했는데요. 제가 네네. 더 궁금한 거는 네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좀 대형주에 접근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 좀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아니면 제약바이오 할 때는 뭐 엔젠바이오처럼 뭐 흑석의 진주 같은 종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투심이 너무 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엔젠바이오처럼 작은 기업, 중소형 주보다는 약간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 위주의 트레이딩이 알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무조건 대형주입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발표가 다양한 학회를 통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단기 모멘텀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에 특별한 주도 섹터 없으면 우리는 제약바이오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정도는 꼭 필수적으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젠바이오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롯데케미칼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네. 호재가 아닌가요? 이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수, 피인수로 나뉘어 볼 때요. 네. 약간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4위 동박 기업이죠. 일진 머티리얼즈를 네. 지금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얼마에 인수를 하냐가 롯데케미칼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적정 금액 이상으로 인수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악재로 인식이 될 그렇죠.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각 가격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게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시장에 알려진 금액은요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산 기업을 인수할 때 지금 이제 생산량과 지금 시장의 가치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해가지고 이 적정 금액이 매겨지는데 사실 지금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악화되는 부분인 거고 사실 지금 이제 마냥 호재라고는 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세계 4위라고 하는데 네네. 인수를 한다면 이건 호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비싸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 사업 분야가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지금 이제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격적인 투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수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밝힌 게 바로 지금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지금 사실상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인수할 만한 현금 여력은 됩니다. 지금 유동성 자산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풍부한데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완벽합니다. 근데 추가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인수를 하고 나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화학이 주 사업 분야다 보니까요. 특히나 지금 이제 중국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시아의 화학 수요가 매우 감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실적도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인수하고 나서의 우려감도 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인수도 인수지만 그 후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얘기를 하지만 근 한 6개월 동안 수소도 한다, 2차 전지도 한다. 뭐 한다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티가 안 나요, 주가에는.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학의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는 중국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지 않으면 당분간 추가 상승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 사업 분야가 화학이 나왔습니다. 화학인데 여기에 주요 원재료로 들어가는 나프타가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는 더욱더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업황 부진도 있지만은 지금 실적도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일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핫 종목 LG 이노텍, 엔젠바이오, 롯데케미칼 세 가지 종목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번 주 핫했던 종목이 더 많은데요. 이 이야기들 어디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종목은 3가지지만요. 네.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3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송유일 매니저 검색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3만 가지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네, 뭐 조금 압축하면 네. 뭐 한 3천 가지 정도? 예, 3천 가지. 알겠습니다. 알찬 정보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말에 송유일 매니저와 함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